제17장 시작. 하천의장 장안태수의 죽음 1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17장 하천의 장, 장안태수의 죽음 1화. 다시 현재 장안의 저작거리를 걷는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인물은 초절정의 미남자로 인중지룡이었고 한 사람은 덩치가 곰과 같은 인물이었다. 이들은 한 조직에 몸담고 있는지 둘 다 가벼운 흑색 무복을 입고 있었다. 또한 이들은 날씨와 낮은 기온이 상관없는지 차가운 바람이 심하게 불어와도 얇은 무복을 입고 있었는데 저벅 터벅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발걸음을 옮기다가 이봐, 곽부, 무당도사 정인진이는 금화전장으로 모셨는가? 네, 공자께서 특별히 말씀하셔서 바로 모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정말 정인진이니 맞았습니다. 헐, 진무관주라니. 제가 그분을 모셨을 때 금화전장에는 무당파의 장문인과 상천관주 등 무당의 일대 제자가 무려 100명이나 나와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장에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을 것인데 무당파 문화들의 규모로 마치 타 문파와 전쟁이라도 치를 것 같았습니다. 후후. 아니, 공자님, 왜 웃으십니까? 아니다, 곽부. 자네는 이미 추밀원의 사신들에게 무당의 정보를 들었을 것인데 뭘 놀라는가? 곽부, 자네는 내 앞에서 연기할 필요는 없네. 응? 역시 공자는 귀신이 맞는 것 같아. 아니, 공자께서는 어떻게 제가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자네와 내가 과거에 3년 정도 다녔다는 것을 모르나? 나는 자네의 사문이 자주 자네를 돕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네. 그리고 그대의 사문은 응천부와 관계가 좋지. 자네가 나와 함께 일할 수 있는 것은 자네 사문의 힘이야. 물론 이영도 사마교찰도 이것은 마찬가지이지. 황제도 꺼리는 가문들. 분명히 공자께서는 나의 사문뿐 아니라 이영과 사마교찰의 가문도 잘 알고 있는 것 같구나. 나도 이영의 사가는 모르는데 말이야. 자네, 혹시 이영이 어디에 속했는지 알고 싶은가? 아니, 갑자기 이영의 사가를 말씀하십니까? 지난번에 이영과 사마교찰과 적교찰에게 자네가 사자철문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이네. 어떻게? 자네는 천조의 아이들이 자네 고향 동생들이라고 하였는데 그들뿐 아니라 자네는 은연중에 사자철 신기를 풀풀 날리는 바람에 나도 숨이 턱턱 막히네. 어구고, 이를 어째. 아버지께서 그렇게 조심하라 하셨는데 자네가 사자철문의 소문주라는 말은 하지 않았네. 헉! 선수끼리 놀라기는. 공자님, 역시 공자님은 저희 하늘입니다. 제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은 바로 공자님과 우리 아버지뿐입니다. 내 성격 모르나? 아버지는 말게. 네? 알겠습니다. 다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사자철문에서 어떤 위치라는 것을 절대 다른 이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으면 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후후, 알겠네. 아,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저의 신분을 어떻게 아셨나요? 그것은 영업 비밀이야. 다만 자네의 얼굴이 죽상인 것 같으니 조금 말하지. 아, 감사? 자네, 세상에서 사자철 신기를 10성까지 대성한 인물이 몇이나 되겠나. 물론 자네의 부친께서는 12성 대성했겠지만 말이야. 아, 그렇구나. 내가 10성을 넘어선 지 6개월이나 되었구나. 그런데 어떻게 공자께서 내가 사자철 신기를 10성까지 올라섰다는 것을 아셨지? 아, 곽부 얼굴 좀 펴게. 나는 다른 사람의 성취를 어느 정도 알 수 있게 되었네. 그대에게 제문의 무공을 가르쳐 주었자는가? 꿀꺽? 물론입니다. 그것은 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알기론 제문의 무공은 최소 4사람이 연공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나는 내 사람에게는 제문의 무공을 가르쳐 준 적이 없지. 응천부의 조강형에게도 가르쳐 주지 않았으니. 저도 최근에 알았습니다. 적 교찰도 최근에 제문의 무공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서운하게 여기지 말게. 이영도 자네도 적충도 사마에도 나에게는 가족과 같은 사람들이야. 네. 제문의 무공이 가지고 있는 성질이 오행이야. 그래서 사자철문의 화의 기운인 철신기도 남의 불사각의 금의 기운도 사마세가의 목의 기운인 목화적운공도 적충이 가지고 있는 수의 기운도 모두 담을 수 있는 그릇의 무공이지.
역시 적중도. 그런데 이영이 불사각 출신인가? 이영은 불사각의 철근각이라는 무공을 연성하고 있지. 하지만 자네도 이영이 어떠한 목적으로 친군도위부에서 일하는 것인지 굳이 알 필요는 없지. 나는 말이야. 자네나 다른 친구들이 이 친군도위부에서 어떤 개인 목적이 있는 것에 관심이 없다고. 하지만 친군도위부의 식구들과 조직에 해를 끼치는 것은 용납지 않을 것이야. 이는 꼭 명심하도록 하게. 그리고 공무에 저촉되지 않으면 뭐든지 하라고. 나는 막지 않을 것이네. 네, 죄송합니다. 사정이 있음에. 아니야, 곽부. 다른 사람은 그대를 돼지나 곰처럼 여길지 모르지만 나는 그대가 상당히 총명하고 머리를 사용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다만 그 좋은 머리로 나의 등짝에 비수를 쑤셔 넣거나 뒤통수를 때리지 말란 말이야. 아니, 공자님, 제가 어떻게... 저는 이미 말씀드렸듯이 아버지와 공자님 외에 존경하는 인물이 없습니다. 그것은 진심입니다. 그렇지, 곽부는 내게 언제나 진심이지. 그것은 내가 항상 믿고 있어. 하지만 사람은 언제나 단정 지으면 아니 되네. 입장이란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될 수 있기에 말이야. 내가 전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언제나 사람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야. 하지만 사람을 믿지 않지만 나는 언제나 사람은 존중하지. 네, 네네. 좋네. 그러면 우리 저 길로 들어갈까? 성문의 손가락은 좁고 어두운 골목을 가리켰다. 그곳은 매우 협착하고 좋아 보이지 않았다. 아니, 장안성화가에 이런 골목길이 있었습니까? 곽부는 골목길에 들어서자 매우 대경했다. 길은 매우 좁아서 한 사람만 지나갈 길이었고 두 사람이 같이 지날 수 없는 골목길이었을 뿐 아니라 협착한 길에 군데군데 똥이 보였고 이것이 개똥이 아니라 사람의 똥으로 보였다. 또한 사람이 오줌이 쌌는지. 아, 더러운 길이네요. 냄새도 장난 아닙니다. 아이고, 조금 더러운 골목길이지. 하지만 자네는 이 길을 지나가면 또 다른 신세계를 만나게 될 것이네. 뭐, 저 끝에 맛집이 있나요? 역시 자네 무공 때문에 먹는 것을 찾는군. 쩝, 괜찮네. 하지만 먹는 것은 없어. 다만 이곳에서 거래하는 것은 때로 먹는 것보다 사람이 사는 것보다 더욱 중요할 수 있지. 엥? 먹는 것보다 사람이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 세상에 그런 것도 있나? 자네, 여기 있겠나? 아니면 나를 따를 건가? 공자님도 제게 궁금하게 만들어 놓고 홀로 가시려 합니까? 당연히 저도 가겠습니다. 알았네. 그러면 더럽다고 불평하지 말게. 저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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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벅, 터벅, 터벅. 아, 그리고 오늘 저녁 해시가 지나면 반드시 지조를 데리고 괴연문을 덮치도록 하게. 더는 미루면 아니 되네. 알겠습니다. 아, 그리도 아무래도 괴연문을 덮칠 때 천조도 같이 움직이도록 하게. 천조를요? 그래, 반드시 천조를 데리고 합동작전을 하게. 괴연문의 문도가 조금 많은 것 같아. 공자님, 즈포사신들이 전해준 이야기로는 본문에 100여 명 정도 될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지조 50명만 움직이려 하였습니다. 아니야, 그들은 아무래도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 네? 성문과 곽부는 나란히 걸으며 홀로 걸어갈 수 있는 좁디 좁은 골목길을 걷고 있었다. 이들은 각종 똥과 오줌이 있는 자리를 교묘하게 피해가며 걷고 있었는데 조심하게. 스르르. 아니, 공자님, 갑자기 성문은 신법을 전개하여 사라졌고 곽부에게 거대한 사람이 다가와 부딪혔다. 쿵. 턱턱턱턱턱턱. 곽부는 일반인보다 2배가량 덩치가 큰 사람이었다. 하지만 지금 곽부는 자신보다 더 큰 인물과 부딪히면서 뒤로 물러났고. 어떤 놈이야? 나를 말하는 건가? 곽부는 뒷걸음질로 물러나며 똥을 밟지 않으려고 불편하게 뒷걸음을 밟았다. 자네, 다시 한번 말해보지. 턱. 곽부는 앞에 있었던 덩치가 다가와 손으로 가슴을 밀었는데 어라? 내가 밀린단 말인가? 턱턱턱턱턱턱. 곽부는 경황이 없어서 너무 힘없게 뒷걸음질을 하였고 제길 밟았다. 곽부의 인상은 심하게 일그러졌다. 곽부는 생긴 것이 그럴지 몰라도 상당히 깔끔한 성격이었다. 더러운 것이나 징그럽고 비위가 상하는 것은 만지지 못하는 성격이었다. 이런, 예의를 말아두셨나? 아니면 공맹의 사상도 모르고 예절을 출장 보내셨나? 어디서 이런 행패요? 그런데 갑자기 곽부, 뭐하나? 우리는 동네 한량들처럼 시간이 그리 많지 않네. 이크. 곽부는 앞에 있는 사람에게 낭패를 당하여 한판 벌이려고 본격적으로 언성을 높이려 하였는데 유성의 전음이 들렸다. 내가 급해서 그러는데 너 나중에 보자. 나중에 보자고? 스르르. 무공이 상당한 자였군. 웅노,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네, 연하수죠. 제가 말했지요. 잘못했습니다.
소공주. 정말 내가 소공주라고 말하면 안 된다고 몇 번이나 말했나요? 안 되겠어요. 옥로는 북해빈궁으로 돌아가도록 해요. 아, 제가 그만 실수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지요. 연하소죠. 이그, 아버님은 어떻게 옥로를 저와 함께 보내셨는지. 하는 일이 바쁘니 하는 수 없어요. 다시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지 말고 사람들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는 속히 동생을 찾아야 해요. 빨리 이 골목길을 빠져나가요. 하오문주가 내 동생과 같은 아이를 데리고 있는 자가 장안을 벗어난다고 했으니 우리는 급히 그들을 찾아야 해요. 여기서 동생을 놓치게 되면 우리는 동생을 영영 찾을 수 없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소카가 모시겠습니다. 소저. 그래요. 알겠어요. 옥노란 자는 자신을 뛰어넘은 곽부의 뒷모습을 보며 미소를 짓고 돌아서서 골목길을 빠져나갔으니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연학 작가님의 영웅불사지체를 보다 빨리 보시거나 초인전을 이어서 보시고 싶으시다면 원스토리 어플 내려받으시고 초인전이나 영웅불사지체를 검색하셔서 보실 수도 있고요. 추후 영웅불사지체 일부 제국의 후에는 원스토리와 리디북스에서 단행본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영웅불사지체 2부 제국의 불사오는 원스토리에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점 참고 바랍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다음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항상 저희 민지원의 매거진 성원 부탁드리고요. 아쉽지만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오늘 세상에서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